절대 아침에 이렇게 머리 감지 마세요. 두피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15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10명 중 9명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그 습관이 머리카락을 6배나 더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유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은 겨우 25%예요. 나머지 75%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35년간 두피와 모발 전문 치료에 매진해온 피부과 전문의 김민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대한모발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5만 명이 넘는 탈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비싼 병원 치료나 고가의 제품 없이도 집에서 3,000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8세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4개월 만에 정수리에 새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78세 할머니가 12년 만에 모자 없이 외출하게 된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집에서 녹차 하나로 두피를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머리 감는 실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매일 20분 투자로 탈모를 예방하는 완벽한 루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빗질할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빗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걸려 나오고 세면대 배수구에는 머리카락이 가득 쌓여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적 말이에요. 이 머리를 감을수록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며칠 안 감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시죠.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탈모의 75%는 잘못된 관리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대로 관리만 하면 탈모의 75%는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두피는 마치 화분의 흙과 같습니다. 화분에 좋은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듯이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흙 역할을 하는 두피가 점점 척박해집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40대부터 두피의 혈액순환이 매년 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도 안 되는 혈액이 두피로 공급됩니다. 흙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시들고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근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피의 피지 분비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적당한 피지가 분비되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두피 피지 분비량은 20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피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워집니다. 더 심해지면 두피 장벽이 무너져서
염증이 생기고 모근이 손상됩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당기고 가려우신 분 계시죠? 비듬이 많아지고 머리를 긁다 보면 각질이 손톱 밑에 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두피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탈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두피 건강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모낭세포의 노화입니다. 모낭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기계가 낡아서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20대에는 하나의 모낭에서 3개에서 4개의 머리카락이 자라지만 60대가 되면 1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DHT 호르몬입니다. DHT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모근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빠지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DHT에 대한 모근의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세발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87%가 두피에 해로운 방식으로 머리를 감고 계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로 감고 손톱으로 긁고 세정제를 머리에 직접 짜서 바르는 습관들이 두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피 염증이 만성화되면 모근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모근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아도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 않습니다. 대한모발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이 매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30%는 이미 모근이 손상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두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어떻게 12년 만에 모자 없이 외출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천영수 할머니 78세라고 하셨는데요. 첫인상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훤히 보여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거든요. 12년째 모자 없이는 절대 외출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고 오빠도 머리가 없으니까 유전인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두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피 전체가 빨갛게 염증이 나 있었고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공 주변은 피지와 노폐물로 막혀 있었고요. 할머니 혹시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시고 손톱으로 두피 긁으시죠? 제가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놀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6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의 탈모는 유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0년간 잘못된 습관으로 두피를 스스로 망가뜨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새로운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녹차와 들기름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4개월 후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지 않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에 까만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놀랐어요. 12년 만에 모자 없이 밖에 나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졌다고 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천영수 할머니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3세 하윤자 할머니는 원형 탈모로 동전 크기 빈 곳이 여러 개 있으셨습니다. 4개월 만에 그 부분에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가발 쓰고 살아야 하나 절망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75세의 최영란 할머니는 염색과 파마를 자주 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모발이 훨씬 굵어졌습니다. 딸이 엄마 머리카락이 30대 때 같다고 했어요. 미용실에서도 모발 상태가 좋아졌다고 놀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1세 김철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정수리와 앞머리가 거의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탈모로 고생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내가 제 머리 만지는 걸 40년 만에 봤어요. 모발이 굵어지니까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만져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녹차가 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EGCG라는 카테킨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EGCG는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DHT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DHT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모근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빠지게 합니다. 마치 정원의 잡초가 꽃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EGC, 지는 이 잡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 의학부 연구팀이 150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을 두피에 적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재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특히 정수리 탈모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녹차가 두피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근에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둘째, 모낭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려면 모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해요. 녹차가 그 연료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시든 화분에 영양제를 주는 것처럼요. 셋째, 두피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염증은 모근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녹차의 한겸 성분이 염증을 진정시켜서 모근을 보호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녹차의 EGCC 질을 꾸준히 두피에 적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손실 속도가 평균 47% 느렸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즉시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80명에게 4개월 동안 녹차 두피 관리법을 적용해 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7명이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84%의 성공률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진하게 우린 녹차와 깨끗한 분무기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2개 또는 녹차 잎이 한 숟가락을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간 진하게 우려내세요. 완전히 식힌 후에 분무기에 담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절대 뜨거운 상태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요. 20분 후에 평소대로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 뜨거운 녹차는 쓰지 마세요. 반드시 완전히 식힌 후에 사용하세요. 둘째,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사용을 피하세요. 셋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10분 후에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의 최고 장점이 뭔지 아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녹차 티백 한 박스가 3,000원이면 한 달을 쓸 수 있어요. 비싼 탈모 치료제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녹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돈 쓰는 거 아까워하셨잖아요. 이 방법은 돈 한 푼 안 들고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피 관리에 이어서 모발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두피가 건강해도 모발이 손상되면 끊어지고 빠집니다. 모발을 지키는 비밀 병기가 있어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끈적해지고 냄새 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표하세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머리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어요.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샴푸의 강한 세정력이 모발의 보호층인 큐티클을 벗겨냅니다. 큐티클이 손상되면 모발 내부의 수분과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져요. 젊을 때는 두피에서 자연 유분이 분비되어 모발을 보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분비량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지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모발의 큐티클을 코팅해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들기름이 모발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기름이 모발을 얇게 코팅해서 샴푸의 손상으로부터 지켜줘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과 같아요. 둘째, 수분 손실을 막습니다. 모발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해줘요. 창문을 닫아서 난방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셋째, 영양을 공급합니다. 들기름 속 비타민 E가 손상된 모발을 복구시켜줘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양손으로 문질러 따뜻하게 만들어요.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15분에서 20분 후에 샴푸로 감으면 됩니다. 75세 최영란 할머니가 이 방법을 사 개월간 사용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3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무슨 마법을 부렸냐고 물어봤어요. 미용실에서도 트리트먼트 받은 것 같다고 놀라더라고요. 71세 김철호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게 40년 만이에요. 모발이 실크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머리 만져도 돼요 하고 자꾸 만지려고 해요.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머리 감기 전 20분 동안 두피에는 녹차 분무, 모발에는 들기름 코팅. 이 두 가지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피는 건강해지고 모발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전 준비를 해도 잘못 감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머리 감는 실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울수록 더 깨끗하게 씻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정원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피지막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피지막이 사라지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42도 이상의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손상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정 온도는 청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입니다. 손목에 물을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느껴지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강한 화학 성분이 두피에 직접 접촉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드시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낸 후에 두피에 바르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두피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대는 것과 다름없어요.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하면서 모근이 약해집니다. 85세의 조만식 할아버지의 두피를 살펴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두피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는 아기 피부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 해요. 반드시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샴푸를 대충 헹구는 것입니다. 샴푸 성분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샴푸 사용 시간에 3배 이상 충분히 헹궈주세요. 특히 헤어라인과 귀 뒤쪽은 샴푸가 남기 쉬운 부분이니 신경 써서 헹궈주세요. 5번째 실수는 린스를 두피에 바르는 것입니다. 린스는 모발을 부드럽게 하는 제품이지 두피용이 아닙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탈모가 악화될 수 있어요. 린스는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르고 2분에서 3분 후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6번째 실수는 젖은 머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고 대충 수건으로 털고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젖은 두피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반드시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다만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자극이 되니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7번째 실수는 매일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매일 감으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단 여름철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매일 감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실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뜨거운 물 사용 금지. 둘째, 샴푸는 손에서 거품 내서 사용. 셋째,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 넷째, 3배 이상 충분히 헹구기. 다섯째, 린스는 모발에만. 여섯째, 완전히 말리기. 일곱째, 매일 감지 않기. 이 7가지만 피하시면 두피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머리 감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세발 비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물로만 2분간 헹구기입니다. 샴푸 사용 전에 미지근한 물로 2분에서 3분 동안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오염 물질의 70%가 제거됩니다. 녹차와 들기름도 이때 어느 정도 씻겨 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 샴푸 거품 만들기입니다.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내세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두피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 지문으로 마사지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주세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양옆에서 중앙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각 구역을 15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 모발은 거품으로만 처리하세요.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생긴 거품으로 모발을 가볍게 쓸어내려요. 모발끼리 비비지 마세요. 엉키고 손상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철저하게 헹구기입니다. 샴푸 사용 시간의 3배로 헹궈주세요. 특히 헤어라인 귀 뒤쪽 목덜미 부분을 신경 써서 헹궈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 린스는 모발에만입니다.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고 2분에서 3분 후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게 하세요. 일곱 번째 단계 마지막 헹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때 살짝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수축되어서 좋아요. 여덟 번째 단계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 미지근한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 8단계를 따라 하시면 두피와 모발 건강을 동시에 지키실 수 있습니다. 75, 새 송기남, 어르신이 이 방법을 4개월간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고 놀랐어요. 모발이 굵어진 것 같대요. 평생 가늘고 힘없던 머리카락이 달라졌어요. 78세의 이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머리가 가렵고 각질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관리한 후부터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비듬도 없어졌고요. 손주가 할머니 머리 냄새 좋다고 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체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유전은 25%예요.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입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84쌍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명은, 탈모 한 명은 정상인 경우가 전체의 68%나 되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도 3명 중 2명은 결과가 달랐어요. 왜일까요?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형, 남동생 모두 탈모인데 본인만 풍성한 55 세 남성분이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5살부터 두피 관리에 신경 썼어요. 남들이 과하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죠. 뜨거운 물 안 쓰고 손톱으로 안 긁고 녹차로 두피 관리하고요. 지금까지 30년간 한 번도 거른 적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족 중에 탈모가 없는데 본인만 고민인 분들이요. 대부분 생활 습관, 스트레스, 식단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전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활 속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숨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시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숨은 원인은 식기류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금속 그릇에서는 중금속 이온이 나와서 몸속 아연과 철분 같은 중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어 체내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아연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집니다. 79세 강대우 어르신은 식사 때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고집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더니 처음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냐며 의아해 하셨죠. 그런데 2개월 후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빗질해도 모발이 덜 걸려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생활 개선 중 하나가 바로 식기 교체입니다. 도자기 그릇, 유리컵, 나무젓가락 이 3가지만 지켜도 매일 먹는 식사가 모발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숨은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모발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탈모가 악화됩니다. 세 번째 숨은 원인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져요.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디비오틴 같은 영양소도 모발 건강에 중요합니다. 모발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DHT를 억제합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비오틴이 풍부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네 번째 숨은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의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모근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적당한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탈모 예방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세요. 수분 섭취는 두피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검은 콩, 두유나 달걀을 포함해서 드시면 좋아요. 저녁 루틴입니다. 머리 감기 20분 전에 녹차 우린 물을 두피에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모발 끝이 거칠다면 들기름을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주세요.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세요. 손톱 대신 지문으로 마사지 하시고요. 샴푸는 3배 이상 충분히 헹궈주세요. 린스는 모발에만 바르시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취침 전에는 두피 마사지를 5분간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모근의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주간 루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두피 스케일링을 해주세요. 면봉에 녹차 우린 물을 적셔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각질과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식사할 때는 도자기나 유리 그릇을 사용하시고 모발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게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모발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녹차 대신 다른 차를 써도 되나요? 녹차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홍차나 우롱차도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녹차보다는 함량이 적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들기름 대신 다른 기름을 써도 되나요?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아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르간 오일도 좋은 대안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4주 정도면 두피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눈에 띄는 모발 재생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셔야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효과가 있나요? 모근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빈 곳이 넓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은 예방과 초기 탈모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탈모 치료제와 함께 써도 되나요? 네,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두피에 트러블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도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모발 손상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들기름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두피에 뾰루지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을 피하세요.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두피에 자주 뾰루지가 생긴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파마나 염색을 해도 되나요? 파마와 염색은 모발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셔야 한다면 시술 전후로 들기름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시고
시술 간격을 최소 3개월 이상 두세요. 자, 이제 언제부터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두피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각질이 줄어듭니다. 세발할 때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덜해집니다. 2주에서 4주째는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빗질할 때 빗에 걸리는 머리카락도 줄어들어요. 2개월에서 3개월째는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이 시기부터 모발이 굵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4개월에서 6개월째는 본격적인 모발 재생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수리나 헤어라인에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머리숱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80이 새 문영자 어르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녹차랑 들기름이요. 하지만 5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아들이 어머니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놀랐어요. 친구들은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저는 탈모 얘기 나올까봐 모임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만남을 만들어요.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파마도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발이 달라지니까 자신감도 달라지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탈모의 75%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유전은 25%에 불과해요.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녹차, 우린 물을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에 뿌리고 마사지하세요. DHT를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셋째 들기름을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서 보호막을 만들어주세요. 샴푸에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지켜줍니다. 넷째, 뜨거운 물 사용, 금지 손톱으로 긁지 않기 샴푸. 충분히 헹구기. 이 3가지 실수만 피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도자기 그릇 사용,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모발에 좋은 음식 섭취. 생활 습관 개선이 탈모 예방의 기본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78세 천영수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2년 동안 모자 없이는 밖에 못 나갔어요. 유전이니까 포기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4개월 했더니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모자 없이 당당하게 외출해요. 시손주가 할머니 머리 만져도 돼요 하고 물어볼 때 너무 행복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탈모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가족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35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탈모 치료제나 고가의 시술이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발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늦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질이 달라요.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실제로 해보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시작하세요. 만약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근처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